안녕하십니까. 행복청주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죠, 그죠?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분명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EWI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따로 놀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리에 요는 60일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지지를 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만기일 날 요 지점에서 저는 하방으로 만기되기 전에 하방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아무리 따로 놀더라도 지금 여기서 60일선 한 번 깨고 지금 두 번 깼거든요. 오늘 지금 세 번 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일 매매해도 기본적으로 하방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풋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들어보면 좀 황당했을 겁니다. 풋 410을 2.2에다 사고, 그죠? 그리고 1.5 얼마에 사고, 평단가 1.5고, 황당한 소리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 아마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죠? 이거는 다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스닥. 다우와 나스닥을 보면 이제 이야기 할 겁니다. 미국장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다우와 나스닥이 서로 보완해 가면서 여전히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줄을 한번 껴보면요, 이 자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60일선을 사실은 이와 상관, 이 자리가 여기 보시면 이 앞자리 여기하고 여기 60일선을 다 깼거든요, 지금. 몇 번이나 깼어요, 지금. 근데 보통 상승자에서 한 번 깨고 두 번 하고는 20일선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고점을 3개 만들고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깼다는 거죠. 그리고 21선 추세를 깨고 옆으로 행보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우도 어떻습니까? 상봉을 만들고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요 자리부터 살살살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전에는 다우가 꺼그러져도 나스닥이 꺼그러져도 다우가 살고, 다우가 좀 꺼그러져도 나스닥이 살아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우가 60일선을 욕하고 돌렸었어야 돼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어도 우리나라 장은 플러스로 되든 간에 강보합을 끝났잖아요. 그러면 돌렸어야 되는데 너무 무너져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보합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냐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 3거래일 동안에 어떠한 장이, 연준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든 장은 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해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려면 다우가 미끄러져 내려가도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21선, 최소 60일선 위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에 나스닥이 지금 다우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스닥도 같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EWI가 벌써
보시면 60일선 깨졌어요. 깨지고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중에 최소 월하 안에 되돌려야 된다. 되돌려야 된다. 왜 그걸 되돌린다는 조건이 뭡니까? 나스닥이 20일선, 최소 60일선까지는 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지되고 올라가야지. 같이 힘으로 내려버리면 우리나라장도 재미없는 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장은 월하 정도는 일단은 상방보다는 하방의 신호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장을 한번 대응하는 방법을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짜보면, 코스피 지수를 한번, 자, 이렇게 큰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435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435를. 그러면 435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EWI는 밑에 지금 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60일선이 425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는 하방을 밀릴 수 있으니까. 왜냐, 월요일 날 나스닥이 밀리고, 그죠? 그 쇼크로 월요일 날도 한번 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서. 그러면 밀리도 20일선을 된다 카도 화요일 날 그 여파로 또 밀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화요일 날 밤에 60일선은 지켜주고 올려야지. 아니면 최소한 도치가 돼야 돼, 미국이. 그러면 수요일 날 우리나라 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때 무너지지 말고 어떤 결단을 낼 거야, 외국인이. 외국인이 이 장이 더 무너진다고 본다면, 그러면 수요일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일선 완전히 깨고 쭉 내려가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도치라도 나오고 뭐 간보기가 된다. 그러면 화요일 날 밤에 수요일 날 밤에 미장이 어떻게 될지를 본다는 거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가는 게 좀 더 맞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 60일선 425까지는 일단은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장이 어떻습니까? 상승이냐, 이제 다시 조정당하는 선물 400까지 가는 장이냐 판단을 하는 장은 실질적으로 화요일이 된다는 거죠. 화요일이나 수요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60일선에 딱 걸쳐져 있겠지. 선물 430 깨고 425 엮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60일선 근처에 있는데 그때 되돌리지 못한다면 이 장은 120일선 418.75, 419니까 420이죠. 여기까지도 밀리는 거고, 이거 밀리면 그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200일선이 383이니까. 하지만 이끄지는 안 간다더라도 다시 400 전저점을 테스트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한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회의와 지금같이 들쑥날쑥하는 다우와 나스닥이 따로 놀고 EWI 따로 놀고 우리나라 시장 따로 노는 이런 상황에서 양매도는 한 주 이상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거고, 제가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제가 보는 거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요. 막 설명하면 거짓말 하다 못하고 방송 한 3-4번 합니다. 그럼 마음이 더 끄고. 그래서 앞으로 장은 좀 20일선이 43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야간에, 금요일날 야간에 현재가가 430.95예요. 그러니까 431.25도 깨고 내려왔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소 월요일장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시 반등해서 422.5에는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최소 430은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430이 깨지면,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때 430이 깨지면 어디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면 5.5 위에가 보시면 432와 435입니다. 그런데 6.6 이제 옵션 3주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6.6 기준으로 봤을 때는 430과 437.5입니다. 그러니까 430이 깨지면 2.5 기준으로 할 때 선물로 427.5까지는 간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27.5. 그러니까 내일장은 427.5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1선 430, 61선이 425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 선물 430 깨지면 일단 427.5구나. 그리고 427.5 깨지면 425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을 대응하는 것이 맞고, 양매도로 그어 놓으신 분들은 풋에다가 해지를 하나 해놔야 되죠. 최소 이렇게 꺼놨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만일에 그 나스닥도 60선 깨져버리면 누가 알아요?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그러한 시나리오로서 그걸 머릿속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금요일 밤에 분명히 톡을 남겼어요. 제가 저희 톡방에. 저는 제 방송을 들을 때 제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평단가 410, 2.5, 1.5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 집 보시면 0.58 지지하고 싹 되돌리더라고요. 그래서 0.61, 62 때 제가 톡에 남겼습니다. 풋 410 하나 더 매선다고. 지금.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3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물로 430이 깨지고 내려가면 그 밑에 있다니 보시면 425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61선에 425잖아요. 그러면 425에 425에 15를 빼면 딱 410이거든요. 아, 이걸로 보면 안 되네. 410이거든요. 그러면 야간 이거 봐야지, 이걸로. 그러면 410이 금요일 밤에 어제 야간장에 6.9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풋은, 그러니까 하방 세력은 떨어질 때 굉장히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그러면 각도가 크기 때문에 100m 달리기에서 콜 올라가는 거는 100m 20초 걸린다면 풋은 진짜 거짓말 하나 못하고 10초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옵션은 어떻습니까? 시간상 2배밖에 안 걸리지만 옵션은 4배, 8배로 달려간다고요. 그러한 관점에 봤을 때는 풋 400이 적당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옵션은 선물하고 다르게 올라가는 각도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아있고 그 속도가 얼마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가, 옵션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천지만별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행사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옵션 가격 올라가는 것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풋 400을 타겟으로 잡고 저는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풋 410원 가지고 있고, 만일 430을 깨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풋 410이 1.5 가까이 갈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일단 하나는 저는 던집니다. 왜냐? 평단가 1.5 두 개 가지고 있으면 3.0 아닙니까? 그 두 개만 해도 75만원이거든요. 저는
한번 투자할 때 총 금액이 100만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앞에 분명히 수익을 나가지고 이것을 뭐 버려도 된다 하지만 수익 난 거는 제외. 일단은 75만원 가면 나머지 25만원 내일 장 딱 시작돼 가지고 430부터 까딱까딱 그리고 431.25, 422.5 요에서 잠시 올라갈 때 그때 장 상황을 보고 푸스 400을 매매를 해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장의 유동성이 시나리오는 하방을 보고 있지만 만일에 421.25, 422.5 위로 딱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장에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연성 있게 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430이 깨지면 427.5까지는 열려있고 그리고 그 밑에 60일선 425다. 그거만 명심을 하시고 일단은 장을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422.5를 넘어간다면 422.5 넘어가고 지지가 된다면 여전히 갇힌 장으로 상방도 아니죠, 그죠? 상하방 갇혀있는 장으로 보고 매매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목청주였습니다.